영하 5도. 수원 아파트 단지 놀이터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편의점에서 산 캔커피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미 식어서 차가웠습니다. 손끝이 시렸지만 마셨습니다. 다른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100m 앞 경로당 불빛이 보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노인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화투를 치고 TV를 보고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도 저기 있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경로당은 한 달에 약 200만 원의 운영비를 세금으로 지원받고 있었습니다. 69살. 박진우. 32년 동안 우체국에서 일했습니다. 마지막 직급은 국장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절 국장님이라 불렀습니다. 퇴직할 땐 감사패도 받았습니다. 지금은 경로당에서 쫓겨난 민원인입니다. 입회비 40만 원을 냈습니다. 석 달 만에 제명당했습니다. 돈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32년 동안 지켜온 원칙이 경로당에선 잘난 척이 되었습니다. 공정하게 운영하자는 말이 배신이 되었습니다. 공공시설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왕국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여기도 내가 있을 곳이 아니었구나. 이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말해보려 합니다. 2024년 봄이었습니다. 저는 우체국을 나왔습니다. 68살. 정년 2년을 남기고 조기 퇴직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아내가 없었습니다. 2년 전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투병 기간 1년. 저는 아내를 간호하며 휴직과 복직을 반복했습니다. 결국 회사에서 권고했습니다. 국장님 힘드시죠? 명예퇴직 하시는 게 어떨까요? 받아들였습니다. 더 이상 일할 기력이 없었습니다. 퇴직금과 연금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도 있었습니다. 수원의 한 구축 아파트 20평. 혼자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외로웠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빈집이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혼자였습니다. TV를 봐도 대화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미국에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명절 때 전화했습니다. 딸은 부산에 살았습니다. 석 달에 한 번 올라왔습니다. 친구들도 다 흩어졌습니다. 우체국 동기들은 각자 지방에 살았습니다. 동창들은 연락이 끊겼습니다. 어느 날 산책하다 경로당을 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있었습니다. 빨간 벽돌 건물. 경로당이라는 간판. 창문 너머로 노인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저기 가면 외롭지 않겠구나. 과일을 샀습니다. 사과 한 박스, 배 한 박스. 합쳐서 5만 원어치였습니다. 빈손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경로당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로 가입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아내는 10명 정도 있었습니다. 모두 저를 쳐다봤습니다. 환영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상석에 앉은 노인이 말했습니다. 누구야? 박진우라고 합니다. 이 아파트 3동에 삽니다. 몇 년 살았어? 15년 됐습니다. 15년이나 살았는데 이제 와? 뭐 하던 사람이야? 우체국에서 일했습니다. 국장으로 퇴직했습니다. 국장? 대단하네. 비아냥거리는 투였습니다. 그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나는 박만수. 여기 회장이야. 15년째 하고 있어. 반갑습니다, 회장님. 과일을 내밀었습니다. 인사 겸 가져왔습니다. 박 회장이 과일을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과일? 그런 건 됐고. 우리 경로당 규정 알아? 아니요, 처음이라. 신입은 입회비 내야 해. 40만 원. 40만 원. 제 국민연금이 130만 원이었습니다. 3분의 1에 가까운 돈이었습니다. 경로당은 구청 예산으로 운영되는 거 아닙니까? 왜 입회비를? 말이 끝나기도 전에 분위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옆에 앉았던 노인이 끼어들었습니다. 야, 이 사람아. 여기 공짜로 쓰는 데 아니야. 관리비도 들고 운영비도 들어. 그걸 회원들이 부담하는 거지. 하지만 구청에서 지원금이
박 회장이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됐어. 말 많으면 안 받아. 우리 경로당은 아무나 안 받아. 15년 동안 우리가 지켜온 곳이야. 싫으면 나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빈 놀이터가 보였습니다. 저기 가면 또 혼자였습니다. 낼게요. 뭐? 입회비 낼게요. 그래야지. 그리고 하나 더 있어. 신입은 회원들한테 식사 한번 대접해야 해. 20만 원 정도면 돼. 20만 원이요? 우리가 15명이야. 1인당 10,000원 조금 넘는 거지. 비싼 거 아니잖아? 총 60만 원. 국민연금의 절반 가까이였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로움이 돈보다 무서웠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래. 내일 가져와. 현금으로. 다음 날 60만 원을 들고 갔습니다. 은행에서 찾아온 현금이었습니다. 박 회장이 돈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영수증 같은 건 주지 않았습니다. 좋아. 이제 회원이야. 그런데 여기 규칙 하나 더 있어. 뭡니까? 신입은 6개월간 막내야. 청소, 설거지, 심부름 다 내 몫이야. 제가 70인데요. 나이 상관없어. 여기 온 순서가 중요한 거지. 알았어? 그게 지옥의 시작인 줄 몰랐습니다. 회원이 됐습니다. 하지만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박씨, 물 떠와. 박씨, 재떨이 좀 비워. 박씨, 설거지 내 차례지. 69살, 우체국장 출신. 하지만 거기선 막내였습니다. 매일 아침 9시에 경로당에 갔습니다. 제일 먼저 도착해서 문을 열고 난방을 켰습니다. 바닥을 닦았습니다. 화장실을 청소했습니다. 10시쯤 되면 회원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박 회장은 11시에 왔습니다. 제일 늦게 왔지만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상석, TV 바로 앞, 온돌이 가장 따뜻한 자리. 저는 구석에 앉았습니다. TV도 잘 안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다리를 뻗으려 하면 호통이 났습니다. 야, 박씨, 어디서 다리를 뻗어? 윗분들 계신데? 윗분. 나이로는 저보다 5살, 많아야 10살 많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선 15년 먼저 온 사람이 윗분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가장 괴로웠습니다. 구청에서 지원하는 도시락이 왔습니다. 15개. 하지만 실제 회원은 15명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오는 사람은 10명 정도였습니다. 나머지 5명은 이름만 올라가 있었습니다. 회장님, 안 오시는 분들 도시락은요?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해. 내가 신경 쓸 일 아니야. 나중에 받습니다. 박 회장이 남은 도시락을 봉투에 담아 가져가는 걸 이상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서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장부를 보고 싶었습니다. 회장님, 경로당 운영 장부 좀 볼 수 있을까요? 박 회장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왜? 그냥 궁금해서요. 구청 지원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어디에 쓰이는지. 내가 뭔데 그걸 봐? 회원이잖습니까? 알 권리가. 알 권리? 야, 박씨. 여기 국장 놀이하는 데 아니야. 회계는 우리가 알아서 해. 넌 시키는 일이나 해. 더 물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여겨봤습니다. 매달 초 구청 차량이 왔습니다. 쌀 20포대, 부식박스 10개, 난방유 드럼통 2개. 회원수 40명 기준으로 지원되는 물량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10명만 사용했습니다. 나머지 30명분은 어디로 갔을까요? 어느 날 저녁 우연히 봤습니다. 박 회장이 경로당 뒤편에 차를 댔습니다. SUV였습니다. 트렁크를 열고 쌀포대를 싣기 시작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지켜봤습니다. 쌀 5포대, 부식박스 3개. 모두 정부 지원 마크가 찍혀 있었습니다. 저건 안 되는 건데. 우체국에서 32년 일했습니다. 공공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건 범죄였습니다. 양심이 흔들렸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청 감사팀이었습니다. 여기 경로당 운영이 투명하지 않습니다. 조사 좀 해 주십시오. 어느 경로당이신가요?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회원 수를 부풀려서 신고하고 지원 물품을 개인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입회비를 받는데 장부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익명으로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일주일 뒤 감사팀이 왔습니다. 하지만 형식적이었습니다. 30분 있다가 갔습니다. 박 회장은 퇴연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웃었습니다. 감사가 끝나고 박 회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박 씨, 나 좀 보자. 뒤편으로 나갔습니다. 내가 신고했지? 무슨 말씀이십니까? 시치미 떼지 마. 담당 공무원이 내 후배야. 다 알려줬어. 할 말이 없었습니다. 박 씨, 난 32년 우체국 다녔다며? 거기서 뭐 배웠어? 잘난 척? 잘난 척이 아니라 규정대로. 규정? 여긴 내 우체국 아니야. 여긴 우리가 15년 지켜온 곳이야. 우리 방식이 규정이야. 하지만 나랏돈을 개인이. 나랏돈? 웃기네. 우리가 15년 동안 자비로 고쳐가며 운영했어. 그 돈 받을 자격 있어.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오지 마. 넌 제명이야. 입회비는요? 이미 운영비로 썼어. 못 돌려줘. 그건 안 됩니다. 안 돼? 그럼 어쩔 건데? 고소할 거야? 고소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도 없었고 힘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경로당 문은 제게 닫혔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놀이터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경로당을 바라봅니다. 창문 너머로 보입니다. 박 회장이 상석에 앉아 TV를 보고 있습니다. 누군가 차를 따라주고 있습니다. 아마 새로 들어온 막내일 겁니다. 저 자리에 제가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른 경로당을 알아봤습니다. 옆 동네 모두 비슷했습니다. 입회비, 서열, 파벌 어디나 똑같았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미칠 것 같습니다. 벽만 쳐다보고 있으면 아내 생각이 납니다.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경로당엔 갈 수 없습니다. 구청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3번. 답변은 매번 똑같았습니다. 당사자 간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도 신고했습니다. 민사 문제라 개입 어렵습니다. 32년 우체국에서 일했습니다. 규정을 지켰습니다. 공정하게 일했습니다. 공공의 것은 공공을 위해 써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경로당은 달랐습니다. 나랏돈으로 운영되는 곳인데 개인의 왕국이었습니다. 회원 40명으로 신고했지만 실제는 10명. 30명분의 지원금은 어디로 갔을까요? 입회비는 장부에 없습니다. 제가 낸 40만 원은 어디에 기록됐을까요? 감사는 형식적입니다. 담당 공무원과 회장이 친분이 있으면 끝입니다. 노인들끼리의 일이라고 방치됩니다. 오늘도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캔커피가 식었습니다. 손이 시렵니다. 저 경로당 불빛은 따뜻해 보입니다. 하지만 저에겐 닫힌 문입니다. 69살. 갈 곳이 없습니다. 내일은 또 어디로 가야 할까요? 경로당은 누구를 위한 곳입니까? 공공시설의 의미가 뭡니까? 경로당의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다만 사람만 가려서 받았을 뿐입니다.